푸는 족족마다 다 맞거나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자기가 잘 아는 게 나오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 제가 그럴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망을 해요. 숙제에 대한 실망. 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오늘의 숙제는. 평소 같았으면 10개 다 풀었을 시간에 반밖에 못 풀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흡족해하죠. 네. 이거지. 바로 오늘의 숙제가 너에게 딱 좋은 숙제다. 오히려 틀리거나 잘 모를 때 도전해서 배울 수 있는 힘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들고 오신 박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본인 소개랑 또 이번에 출간하신 책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경심리학 박사 김보경입니다. 육아서인 스스로 해내는 아이의 비밀이 새롭게 출간되어서 책 이야기도 나눌 겸 구독자분들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겸 나오게 됐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다닐 때마다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스스로 좀 해요? 어떻게 하면 알아서 좀 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망인데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있나요? 내 아이가 정말로 알아서 스스로 막 척척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그렇다고 대답을 못하는 것은 아마도 아이가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거는 자율성을 원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더 행복하고 자기가 선택한 걸 해야지 훨씬 더 몰입을 하고 더 잘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향인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한 역량을 못 발휘하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와 할 수 없는 아이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그것을 못 믿는 아이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가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과 얘는 가만히 두면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있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얘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정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동력이라는 건 원래 있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시도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는 에너지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너에게 하라고 자꾸 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좋은 방향에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책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 타이틀은 습관이잖아요. 네. 뇌를 발달시키고 싶은데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뇌와 습관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 그냥 똑같은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겉에서 보는 것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뇌에서 그것을 충분히 학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행동이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바로 발사되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습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습관이 아니었던 행동이 습관인 행동이 되려면 뇌가 그 습관화된 행동을 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뇌가 거기에 맞춰진 상태까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죠. 대표적인 예는 걷는 거예요. 직립보행. 처음에는 아기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걷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걷거든요. 한 발 한 발. 그리고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그거에 신경 쓰다 보면 이제 앞에 뭐 있는지 잘 안 보니까 가다가 부딪히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저기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걷는 것은 신경을 안 쓰죠. 네. 내가 왼발 오른발 움직이는 것을 계산하지 않는데 사실은 뇌는 자동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바닥의 기울기가 바뀔 때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내가 안 넘어지게 그걸 처리를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자동화된 것을 우리가 습관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당연히 걷는 행동에 맞게 발달을 하지만 뇌도 그 걷기라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될 만큼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신경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습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박사님 댁의 아이들은 로봇처럼 막 움직이고 있나요? 탁탁
습관처럼 막 이렇게 가고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되게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가끔 말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뭐 바로 자러 간다거나 네. 숙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보통 바로 한다거나. 근데 그러면 이제 어머 엄마 말을 되게 잘 듣는다. 무서운가 보다. 애들 네, 잡았나 맞- 보다. 네, 약간 네, 이런 식의 반응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제가 무섭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특정 상황의 특정 행동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도 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론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자러 가야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은 사실 뭐 학교 종이 치는 것처럼 그 시간에 자버릇 하니까 자러 가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습관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이 습관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실 습관은 좋은 습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나쁜 습관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서 좋은 습관이 생기면 그 종류의 일들을 할 때에는 그냥 자동적으로 발사니까 네. 굉장히 수월한 거고 수월해진 만큼 아낀 에너지를 또 다른 데에 쓸 수 있죠. 아직 습관이 되지 않고 맞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야 하는 음. 것들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문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이유가 집중하는 뇌, 공부하는 뇌, 행복한 뇌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네. 하면서 고르고 집중해야- 골랐습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딱 진짜 필요한 거 3가지를 고르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내용들은 책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저희 채널의 특성이다 보니까 공부하는 뇌에 관해서는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이 습관은 먼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공부 습관, 방향, 우선순위 알려주세요. 우리가 흔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주어진 숙제를 한다거나 수업을 듣는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행동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차례에 있는 순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순서대로 쓴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읽는 습관을 네. 제일 첫 번째로 썼거든요. 읽는다라는 행동도 습관이 되어서 자동적인 프로세스로 넘어가는 것이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뭐 하루에 30분씩 읽는다, 책을 본다, 뭐 한 권씩 읽어준다 이런 것도 물론 독서의 습관을 갖는데 중요하지만 읽기라는 행동은 우리한테 원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뭐 사람이 있어서 눈을 맞추고 뭐 색깔을 구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할당된 것이 있어요. 읽기는 인간이 글자를 발명한 순간부터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뇌에 읽기를 담당하는 영역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것처럼 읽기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이 뇌가 읽기라는 행동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아이가 글자를 읽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해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기억이랑 오랑 하면 고고, 뭐 우랑 하면 구고. 그래서 이 그림 같은 모양을 소리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하는데 이제 에너지 소모가 큰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자동화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는 글자를 앞에 딱 놓으면 읽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네. 어른들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글자가 있으면 그냥 쓱 읽죠. 그쵸. 그리고 내가 아는 말이라는 가정하에 의미를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렸을 때 정착화되었느냐가 이 아이가 초등 한 중간 정도, 초3 정도 이후에 교과목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고생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지만 추천하는 연령은 초2 정도까지는 이 아이가 읽는 것에서 인지적인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글씨를 보면 부드럽게 읽어 나가야 한다.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기억 니은을 읽는 것을 위주로 처음에 읽기를 가르치잖아요. 3학년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얘는 다 읽는다는 걸 가정하고 그렇죠. 네. 읽어서 그 내용을 배우도록 교과 과정이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이 아이가 잘 못 읽으면 고생을 조금 하게 되겠죠. 늦는다라는 것은 없지만 또 우리가 교과 학년별 기대 수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무리 없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읽기가 자동적으로 발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2번째, 공부하는 뇌를 위해서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최소의 공부 시간을 조금 지키는 것. 그래서 학년기가 되면 저는 시간의 개념으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을 좀 권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공부를 위한 시간이라는 게 24시간 중에 일부분 존재한다. 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량을 얼마나 하느냐 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네가 떼어내서 이제부터는 공부라는 것에도 쓰렴이라는 인식을 조금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최소 시간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숙제 학기 중에는 그걸 하고 뭐 방학이 되면은 제가 조금씩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숙제라는 이름으로 내주는데 그것을 최소라고 불러요. 미니멈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것이 네가 오늘 여기까지 가면 너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목적지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최소치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 끝나고 더 하고 싶으면 더 해도 된다. 아.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요만큼은 미니멈으로 하는 것이고 근데 다 했는데 가끔은 어느 날 좀 기력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가끔 예, 있죠. 뭐 좋은 날이 있으면 슬며시 오늘은 조금 쓱쓱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에너지 좋은 날 조금 더 해볼까 라고 권하는 거죠. 거기서 아이가 그러겠다고 하기 위해서는 애시당초 이 분량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너무 최대치여서는 안 되고 적당한 수준이어야 이것을 맞췄을 때 그래 조금 더 해보지 라는 생각을 가끔은 떠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라는 것을 내가 주도하려면 순수하게 한번 손을 떼봐야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방학 이럴 때가 기회가 좋은데 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하게 앉아서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 아이가 하다가 흐트러지면 내가 옆에 가서 그쵸. 안 해? 빨리 해?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좀만 더 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끝까지 하고 일어나 라든가 내가 계속 뭔가 인풋을 하면서 얘를 공부를 시켰다면 그렇죠. 사실은 그것은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30분이구나, 네. 뭐 1시간이구나 네.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 아이가 노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수준이 약 7, 80% 정도 선에서 목표를 잡고 그거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네. 그러면 7, 80% 성공한다는 거는 실패 비율이 한 20%, 30% 그렇죠. 정도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어렵지만 도저히 못하겠다는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네.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권해요. 어른들에게도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수준이 좋을까요? 라고 하면 한 7, 80%를 내가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네. 왜냐면 100이면 또 성장이 없으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목표가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지켜보고 수준을 한번 다시 잡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뇌를 만드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배우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통 아이들이 공부할 때 뭐 자기가 좀 잘하는 거 아니면 쉽게 풀어갖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것 네.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래도 불평이 좀 적잖아요. 그래도 하죠. 네. 네. 어려운 걸로 넘어가거나 자기가 좀 자신이 없는 과목을 해야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훨씬 더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하려고 앉았지만 그냥 계속. 괴로워하기만 네.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아이에게 긍정적인 포장을 조금 씌울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저희 아이에게 굉장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날은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가끔 되게 빨리 끝나거나 푸는 족족마다 다 맞거나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자기가 잘 아는 게 나오면 굉장히 쉽죠. 그러면 제가 그럴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망을 해요. 실망. 실망? 숙제에 대한 실망. 오늘 숙제는 좀 별것 없구나. 너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오늘의 숙제는. 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쉽다는 건 네가 이미 다 안다는 거고 다 아는 걸 똑같이 또 풀었으면은 너는 새로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거는 별로 딱히 숙제로서 좋다고 할 수 없지. 라는 말을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계속해서 진짜 천연덕스럽네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됐다? 10개를 풀어야 되는데 평소 같았으면 10개 다 풀었을 시간에 뭐 반밖에 못 풀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흡족해하죠. 네. 이거지. 바로 오늘의 숙제가 너에게 딱 좋은 숙제다.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수년간 이야기했더니 올해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도 그렇게 이게 되게 먹히고 있다는 생각을 크게는 못했었는데 네. 올해는 확실히 본인도 자기가 빨리 끝나면 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선생님이 뭐 10개 중에 뭐 6개를 찝어서 이거를 풀어와라 네. 이런 식으로 숙제를 내줬는데 자기가 풀고 시간이 굉장히 얼마 안 걸렸다는 생각이 들면 새로운 문제에 표시를 더 해요. 어머.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내준 거고 이거는 챌린지다. 그러니까 내가 도전이다. 그래서 내가 고른 문제 혹은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 이제 좀 어려운 문제집이 집에 이제 상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거를 한 번 정도 도전해도 충분하다. 나의 기력이 지금 남아있다. 라고 하면은 어려운 거를 조금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추가 점수를 달라고 저에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보통 뭘 주느냐? 거기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본인이 오늘의 느낌에 좋은 뭐 박쥐를 그려줘, 뭐 도마뱀을 그려줘.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오늘의 엑스트라 크레딧 그리고 박쥐를
그림을 막 이렇게 그리면 이제 그게 보상이에요. 기뻐하나요? 말하자면. 네, 좋아해요. 네, 네. 제가 그리면 옆에다 자기도 그리고 뭐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해진 것보다 훨씬 뛰어넘었다. 네. 그것이 굉장히 큰 성과다. 한 문제였지만 네. 그러고 이제 뿌듯하게 덮는 거죠. 와. 그래서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통 반대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쓱쓱 잘 풀면 잘하네. 잘했어. 너무 잘하네. 수업 시간에 잘 들었구나 라고 하고 못 풀면 어제 배웠는데 왜 그렇죠. 못하느냐. 아까 가르쳐줬는데 왜 또 못해 라고 하는데 또 못한다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것을 잘 배울 수 있는 것이 배울 너의 기회죠. 눈앞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했을 때 한번 실망을 해보시고 네. 잘 못할 때 이것이 오늘 아주 좋은 기회다 네. 라고 말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귀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조금 좋아해요. 애기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애가 2시간마다 막 계속 울고 뭐 하고 해도 따박따박 일어나서 뭐 기저귀 갈아주고 먹여주고 다 했잖아요. 너무 귀했죠. 네, 그때는 그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안 해주면 이 아이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이게 이 아이를 키우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무한히 힘을 내서 네. 뭐 잠을 못 자도 나의 건강을 조금 그럼요. 희생해서라도 아이를 네. 이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이 인내심이 없진 않아요. 잘했을 때 실망하고 오히려 틀리거나 잘 모를 때 그래 지금 이것이 네가 잘 배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아이가 그러면은 계속 내가 어려운 것을 도전해서 배울 수 있는 힘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갖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아이에게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걸 귀하게 여기고 계속 보듬어 주시면은 살아나서 잘 자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 때까지 밤잠 못 자고 애 키웠을 정도의 인내심이면 그럼요. 수학은 인내심이 충분히 다. 하신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이걸 관리하는 것 하나의 어떤 챌린지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그것에 관해서도 우리 박사님만의 어떤 솔루션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습관들이 좋은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 자체가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스트레스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행동이 바로 나올 것인가도 역시 습관화되는 것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과자를 먹겠다. 네. 혹은 뭐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늦게까지 게임하고 핸드폰 보겠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사실 그것은 원래 타고났다기보다는 내가 여러 경험 중에 나에게 잘 달라붙은 것이 습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행인 것은 언제나 습관은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소 방안을 새로 갖다가 붙이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는 내가 두근두근하고 긴장될 때 호흡을 해서 다시 가라앉힌다. 물론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실 모르진 않아요. 뭐 화가 나면 막 휘호흡을 하라 근데 심호흡을 하지 않고 보통 뭐 이렇게 씩씩대죠. 네. 근데 그거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이에게 네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개의 도구를 찾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돼요. 혹은 잘 모르는 것만 같이 시도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손을 꼭 쥔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긴장되면 왜 나도 모르게 손을 약간 주물럭거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게 경직된 거를 나도 모르게 풀려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시험 보기 전에 앉으면 한번 잼잼하고 오른손 왼손 5번씩 풀어주고 발가락도 이제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하고 시험의 시작을 한다. 시험 볼 때마다 연습을 하면 긴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죠. 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 너무 권해주고 싶다 하는 좋은 습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우리 부모한테도 좋은 습관이 너무 필요한데 네, 육아랑 또 살림 그리고 또 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지치고 힘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좋은 습관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역시 잠이죠. 사람은 자야 되거든요. 정말 잘 수 없는 육아 스테이지도 좀 있지만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정말 잘 자고 있는가가 나의 뇌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대부분은 아이를 재우고 나면 그때부터 약간 이제 내 시간이니까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내 시간을 갖고 네. 늦게까지 안 자고 뭔가를 즐겁게 하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시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네. 내가 미룰 수가 없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커피를 마시죠. 카페인으로 이제 나를 속이면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라고 이제 속이고 다시 밤에 잠이 또 안 오고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네. 도는 것에서 벗어나시면 확실히 화가 덜 나요. 맞아요. 그거는 경험해봐야지 알아요. 진짜로. 잠이 중요한 거는 다 알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충분한 시간에 꿀잠을 자고 있는가는 이렇게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거든요. 네. 둘째가
돌 정도까지는 생활이 좀 무너졌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만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필 또 수면에 대한 책을 쓰신 선생님이신 거예요. 알 수 없는 두드러기가 막 손바닥에 나서 갔는데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30분을 하시더니 좀 더 자는 게 좋겠어. 어머, 그러시고. 처방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에서 실패하고 헤어졌다가 그 뒤에 뭔가 조금 더 아픈 곳이 또 생겨서 또 만났는데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만 믿고 해보는 게 어떠냐. 10시에 자라. 10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도록 한 번만 해봐라. 그래서 그냥 뭐 그래 속는 셈 치고 이렇게까지 설득을 하는데 그럼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세상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깨어나서 걸어다닌 건 사실은 깨어난 게 아니었구나.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원래 내가 풀로 에너지가 있는 것에 한참 못 미치는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깨달으니까 그 뒤로도 약간 수면 시간이 들락날락한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거의 늦게까지 뭔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나의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망가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번만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와. 책에 정말 좋은 습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읽으면서도 아, 요거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좋은 습관이 100가지가 있어도 이 중에 내 것이 되어야 되는 습관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습관 만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조금 더 쉬운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시도하시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한두 가지를 골라서 처음에 시도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시작하실 때에는 그 책에도 단계별로 습관을 설계하는 법을 넣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행동을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왜 분리했느냐? 대부분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뭐 우리 아이의 루틴을 잡아야겠다 하시면 행동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걸 첫 번째로 뭐 하루에 30분씩 피아노 치기, 매일 1시간 영어 듣기 이런 식으로 행동을 잡고 실행을 하시는데 네. 그 행동은 아직 습관화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1시간씩 영어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 행동이 잘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표로 돌아가서 다시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시간을 듣겠다 해보고 1시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구나. 그러면 40분으로 줄이면 돼요. 혹은 매일 하는 것을 도전했지만 유독 금요일은 자꾸 잘 안 된다? 그러면 주 4일을 한다고 해서 영어를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작은 단위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단위를 계속 줄인 다음에 이것을 반복해서 이것이 굉장히 쉬워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면 되고 괴로우면 사람이 오랫동안 반복을 못해요. 그렇죠. 별로 괴롭지 않은 수준까지 낮춰서 어쨌든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목표에 가깝게 가는 방법입니다. 책 제목처럼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해내는 아이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고 저는 이 로망은 정말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아이는 자립,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당부를 해주신다면 어떤 당부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아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해내는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스스로 해볼 기회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 그 기회를 주면 잘 못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죠. 제가 굉장히 자주 하는 표현이 기회는 경험이고 경험이 발달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발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발달의 단계 1세 정도에는 걷고 뭐 몇 살이 되면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능력이 생기고 이렇게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에는 안 하다가 그 시점이 돼서부터 갑자기 그걸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잘 못했던 것을 꾸준히 연습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시점이 되면 이 아이가 이 기능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면 잘 못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잘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는 시도를 해볼 기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결과 별로 좋지 않구나. 앞으로 이렇게 선택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호언장담했지만 아, 잘 안 되는구나 라는 뼈저린 실패를 좀 경험해야 요거보다 조금 아래 단계부터 일단 내가 밟아 나가야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스스로 하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지만 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스로 해내는 아이의 비밀을 알려주시러 오신 박사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책 속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